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연대하는 애니메이션 창작자 모임 하운주투스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노경무입니다. 와! 와. 2024년의 하운주투스 프로젝트는 총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애니 감독들의 일상이나 작업 루틴을 엿볼 수 있는 브이로그 프로젝트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팟캐스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업계 이야기나 저희 작업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영화제 경험담 혹은 뒷담까지도 여러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컨텐츠를 매월 번갈아 가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하운주투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구독, 팔로우 해주시면 누구보다 빨리 저희 소식을 접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 첫 번째 라운드 테이블 주제는 애니메이션 감독들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먼저 5년 이하 경력의 신진 감독님들을 모시고 1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독님들. 와. 와. 네. 두 분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운주투스 소속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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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애니메이션 만들기 시작한 새내기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와. 네. 와. 정다은 감독님, 김재원 감독님 환영합니다. 어 두 감독님의 혹시 작업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두 감독님의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두 감독님의 인터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와. 네. 저희 주제가 애니메이션 감독들 어떻게 살 것인가잖아요. 사실 이 제목 친근하시죠? 그 작년에 개봉했던 지브리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혹시 다들 보셨나요? 네, 봤어요. 아, 다 저만 안 봤네요? 전 무려 3번이나 보러 와, 세 갔어요. 번이나 보셨어요? 오.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재현 감독님도 보셨나요? 저는 극장에서 한 번 봤어요. 3번까지는 아니지만. 음음음. 0번, 1번, 3번 다양하게 분포돼 있네요. 다은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3번씩이나 보러 간 이유는 이제 지브리 극장판을 볼 수 있다는 이 기회가 언제 또 올까 싶어서 아, 3번 본 맞아, 것도 맞아. 있는데 맞아요. 마지막이라고 그러더니. 맨날 근데 마지막에 그쵸. 근데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더 만드시기로 하셨죠? 그리고 그 그쵸, 그쵸, 이후에. 그쵸. 맞아요. 네네네. 또 마지막이 아니었다니. 너무 재밌게 봐 가지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음. 되게 좋았습니다. 네네. 재영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스포가 되는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저는 마지막에 나왔던 그 주제곡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그 요네시 켄지님의 뭐였죠? 지구부 그 노래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여운을 느껴주는 마지막에. 음. 그렇군요. 제가 예고편만 봐 가지고 두 분의 감상평에 동참을 할 수가 없네요. 어쩌다 보니 못 봤는데 그래도 워낙 화제작이어서 뭐 여러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봤다. 이렇게 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이제 하야오 감독님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네는 이제 어떻게 살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라고 들었어요. 예. 어.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어떻게 살 것인지 얘기를 해 보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체 우리 애니메이션 감독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서로 얘기를 나눠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두 분 요즘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창작자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 봐 주실 수 있어요? 음.
사실 되게 이제 같이 동료분들이랑도 되게 공감을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는 "어떻게 계속하지?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 걸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작업하면서 살고 싶다가 아니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슬프기도 하면서 웃픈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저도 학교에서 두 작품을 만들고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정말로 정글에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어 학교에서는 마감이 있었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내야 했었고 그런 마감 기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덩그러니 온실 밖으로 나와 보니까 '이게 혼자서 해내는 게 쉽지 않구나. 나를 대적하지 않으면은 뭐가 나오지 않는구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그리고 그럴수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작을 만드시는 감독님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맞아요. 정말로.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하시길래 비법이 뭐지?' 뭐 이렇게. 진짜 그게 가장 사실 궁금한 것 같고 저는 사실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졸업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졸업하고 나서도 약간 요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작품을 만드는 건 거잖아요. 결국엔 창작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일단 그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가 되게 항상 다른 감독님들한테 늘 궁금했던 것 같고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걸 계속 할 수 있지? 약간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어. 구체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먹고 살 수 애니메이션 감독들 먹고 살 수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렇게 주제를 잡아 봐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재영 감독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음. 작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 경무 감독님하고 똑같이 이번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정말 아까 정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의 불지옥 같은 '앞으로 나에게 불지옥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애니메이션 만들면서 엄청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뭐 재밌고 기쁘기도 했지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크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네. 음.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를 또 하나 만든다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음. 뭐랄까 좀 막막함?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생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로 뭔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려면 어떤 외주 작업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지원 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때까지도 매달 생활비나 그런 거는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뭐 작업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컨셉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다 정하기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음. 다은 감독님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지금 그 졸업 작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단계잖아요. 음. 사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졸업 작품 준비를 하다가 정말 좀 잘 안 풀렸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올해 안에 졸업을 못 하겠는데?'라는 고민을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사실 졸업을 잠깐 좀 멈추고 그러니까 졸업 작품 진행하는 걸 멈추고 제작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잠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그래서 그 그런 선택을 할 때에도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건 '아 일하면서 기획을 좀 하면' 어쨌든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을 하는 거고 거기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배우면서 이제 '내 개인 시간에는 내 작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식으로 생각을 해서 했던 선택이었는데 사실 그게 정말, 정말,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의 불가능처럼
느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근데 반드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제작부 일을 하는 거랑도 별개로도 뭔가 어쨌든 애니메이션 창작을 내 작품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엔 어디선가 이 창작을 위해서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건데 그 자금을 제작 지원이 아닌 이상 내가 벌어서 해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금에 더해서 생활비까지 해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외주나 어쨌든 다른 사이드 잡을 병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이게 막상 사이드 잡이라는 걸 병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균형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그게 항상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은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잡아가고 계세요? 요새는 저는 사실 이제 풀타임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근무 시간 이외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사실 제 개인 작업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실제로 못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늘 약간 죄책감을 조금씩 느끼면서 '아 작업해야 되는데. 내 작업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만큼은 하지 못하는 그 균형을 어떻게 보면 못 잡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직장 동료분들 중에서도 개인 작업에 대한 욕심이 계속 있으신 분들이 있고 실제로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계속 '나도 해야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계속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마치 맹모삼천지교 같은 느낌이. 사실 이거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것도 좋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어 시 이거를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것도 중요해.' 해서 한 게 너무 커져서 항상 어느 시점부터는 안정성이라는 걸 좀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최소한 좀 버려 두고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안정을 조금은 포기하는 시간이 조금은 있어야 '아 내가 작업에 집중을 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최근에 얻어서 근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지금 이제 3-4 월이면은 지원 사업들이 이제 공고가 뜰 테니까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쁜 마음이지만 또 외주에 작업을 하고 있으면 또 그게 더 우선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게 그게 그들에게 난 돈을 받았고 난 돈값을 해야 음음음음. 되고 그러니까 항상 나의 작업은 약간 후순위가 되는 거를 느끼고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내 맞아요. 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고 있는 나 정말 쓰레기 같다.' 막 나는 진짜 프로 작가가 아닌가 봐. 막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 그런데 근데 그럴수록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작업을 하면 될 텐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맞아요. 딜레마에 빠지는 맞는 것 말. 같아요. 너무 공감돼요. 그 생각을 한 번 시작하게 되면은 스스로 그걸 딱 끊고 작업에 딱 몰입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균형을 잡는 게 항상 어려운 것 같고 그 균형을 완벽하게 잡은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맞아요. 작품을 계속 완성해 나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제 멀리서 보기에는 균형을 잡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걸 해내고 계신지 이야기 듣는 게 너무 항상 바래 왔던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거를 다 하시지?' 이런 느낌? 그래서 뭐 저는 애니메이션 감독님뿐만 아니라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들
이름 난 사람들의 인터뷰랑 뭐 이렇게 대담 이런 거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봐요. 저 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떤 얘기들을 하시나요? 그분들 뭔가 좋은 얘기가 있었다면. 그분들이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특별한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 그냥 견디고 버텼고, 그리고 제가 주로 봐왔던 영상에서는 현재 내가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작업을 해오고 있는지 그런 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계속하는 수밖엔 없다는 그런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사실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그러면 사실 하거나 안 하거나 하면서 힘든 게 낫다.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사실 항상 고민을 할 때마다 결론이 근데 뭐 어떡해. 해야지. 하고 싶은데 어떡해. 내가 그렇다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는 것 같아요. 일기 쓰다가도 항상. 답은 없고 그냥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저도 작업 모토가 있는데 약간 저는 "숨 쉬듯이 작업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멋있어요. 실질적으로 손을 움직여서 뭔가 이미지를 만들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보상 같은 그런 거를 해서 항상 "숨 쉬듯 작업하라."를 모토로 삼고 하고 있어요 일단. 어. 어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에 치여서 아.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자기의 맞아요, 방법이 맞아요. 있는 거니까 각자 맞는 거를 찾아서 하는 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은 감독님께서 외부 일과 나의 작업, 그러니까 음. 남의 일과 내 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이의 균형 찾는 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누구라도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균형을 잡는 거고, 어느 누구도 그 외주를 항상 곧바른 자세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제 작업을 못 했거든요. 음. 외주의 일을 받으면서 딱히 제가 하고 싶은 게 명확히 없기도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남의 일을 하면서 1 년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제 작업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이게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감독님들께서는 혹시 이제 외주 나름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내 거라고 어디까지 부를 수 있지?' 라는 게 되게 궁금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주 작업을 하실 때 이걸 내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지 어쨌든 남의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이제 본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감독님은 외주할 때 어떠셨어요? '이걸 내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외주를 많이 해 보진 않았지만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배려를 잘 해 주셔서 그래서 일단은 되게 감사히 하면서 좋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저는 외주를 받으면은 무조건 100% 클라이언트한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감독으로 뭔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한 그래도 80% 되도록이면 의뢰하신 분에 무조건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애정이 엄청 가고 저는 제가 뭔가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고 뭔가 들은 거에 대해서 작업만 하는 것임에도 굉장히 되게 재밌다 해야 되나? 오히려 저는 너무 제 작업만 계속 해 와서 그런지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하면서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저는 그냥 느낌으로는 그 외주한 것도 다 제가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은 그냥 음. 그렇군요. 오히려 재현 감독님은 병행이 되게 좋게 작용할 수 오히려 외주에서 힐링을 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현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내 거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가 되게 소모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냥 그 외주에 맡은 일은 내 그 안에서 역할을 하고 내가 이끄는 역할은 내 작업으로서 내가 이끌어가는 거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렇게 돼야 멘탈을 지키면서 외주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게 잘 안 돼서 저도. 근데 이것도 클라이언트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고 상황인지에 또 달라서. 제작 기간도 있을 거고 막 그냥 너무 타이트하고 그러면 또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사실 그 작업을 하면서 여유가 얼마나 있느냐가 맞아요. 여유. 이 작업에 대한 애정을 좀 결정하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유가 없다는 것은 곧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내가 아이디어를 짤 그 여유가 없다는 거니까. 뭔가 사실 작업 자체가 싫어서 힘들어서라기보다는 항상 조건적인 부분에서 힘드니까 이게 약간 내 거를 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되게 노동하는 느낌으로 하게 되는 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저도 외주 경험이 많지 않지만 저도 제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뚜렷하게 구분이 있거든요, 저는. 예. 제 거라고 생각하는 외주 작업은 내 맘대로 하게 해 줬을 때 예, 자유도가 높은 감독님 마음대로 하세요. 감독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어떤 것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입장의 클라이언트였을 때.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뭐라고 해야 될까? 협업자? 협업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내가 저작권이 없어도 이 작품의 내가 주인이 아니어도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저작권이 내가 없어도 내가 이것으로 인해 뭐 그냥 월급 같은 것만 받고 하더라도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어떤 외주는 그분의 입맛에 맞춰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때 그리고 음. 내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도 결국은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할 때 음. 그럴 때 재현 감독님처럼 이건 내 거가 아니니까 이건 저분의 거니까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내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할 일을 맡아서 하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될 텐데 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나한테' 또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셔서 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작업에 대해서. 그런가요? 맞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아니 결국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내가 화를 죽이고 프로페셔널하게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 주고 끝낸다. 그러면 나는 편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줄이고 외주 일을 빨리 하고 남는 시간에 내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결국은 재현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누구와 하느냐? 누구와 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누군가가 나와 가치관이 같고 생각하는 방향이 같고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어야만 '내가 행복하게 외주를 할 수 있구나.'를 깨닫는 한 해였어요 지난 어 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함께한다는 어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충분히 남의 일이라도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외주를 주는 분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상태라면 절대로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전자로 말씀 주신 그런 외주 작업들이 뭔가 애니판에 많아진다면 지속적인 작품 활동 할 수 너무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괴로울 때 '아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내가 이 고민에도 사람이 빠지게 해 달라는 되더라고요. 대로 못하는 게 음. 그냥 나는 내 스타일밖에 못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다른 사람의 스타일에 맞추는 능력이 없어서 음. 내가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속 귀인을 자기 자신에게 하면서 또 멘탈이 좀 안 좋아지고 그렇더라고요. 재현 감독님의 멘탈을 빌려오고 음. 싶네요. 진짜 음. 최고의 작업자적 멘탈.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제가 감독일 때 같이 일하셨던 작업자분들이 너무 감사해지고 '나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은 이제 큰일 났겠다.'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왜요? 그래서 '아 감독이라는 거는 정말 어렵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외주를 준 감독님을 무조건 욕하기보다는 나 어떤 감독이었지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음.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이제 왜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노트에 항상 성질 죽이자. 해달라는 대로 하고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고 내 작업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매번 쓰는데 매번 또 돌아와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당 감독님은 직장에서 어떠세요? 직장 사실 제작부라는 일 자체는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창작자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보조해 주는 아니면 그들이 잘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는 사실 그런 뭔가 고민이라든지 갈등이 생기지는 않는데 이제 그냥 개인적인 삶에서는 원래 창작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서 갈증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일이랑 별도로 '아 내 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생기는 거? 고런 정도의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외주 관련해서 느꼈던 갈등은 저는 오히려 뭔가 그런 거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 일이 내 거가 정말 맞는 일을 내가 하고 있나?' 약간 당연히 내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이제 요구하는 어떤 작업으로 내가 한 거니까. 근데 어 내 게 아니면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게 아닌 걸 해도 내 거였으면 좋겠는 그런 갈증? 내 거라고 "이거 내가 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사실 외주를 준 사람에 대한 혹은 그런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갈등이라기보단 제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갈등인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왜 남의 걸 해도 좀 내 스타일이 드러나는 작업을 했으면 내 거라고 어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잘 맞춰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외주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했어. 그럼 이제 거기에 내 거는 하나도 없는 거란 그런 느낌? 음. '왜 이렇게 스타일이 없지?' 약간 요런 점에서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둘 다 외주 작업이어도 본인 것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 가시는 걸까? 그게 음. 항상 음 음. 신기했던 것 같은? 맞아. 근데 다은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은 정말, 정말 일어나기 힘든 정말 100에 하나 있을 만한 그런 정말 최고의 사례인 것 같은데 음. 사실 그런 상황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보통은 어
클라이언트가 내 작업이 좋아서 의뢰를 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 스타일이 확고하게끔 내 작업 세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과 서로 비결되는. 나의 작업 멘탈이 중요하게 되는. 그래서 꾸준히 작업을 해야만 가능한. 맞아요. 이게 뭐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알 수 없는. 결국엔 그래서 항상 이제 고민 끝에 '그래 내가 해야지.' 약간 이런 내가 스타일이 있어야 그런 게 오겠지. 약간 이런 걸로 결국엔 귀결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근데 그 스타일로 인해서 오히려 외주를 적게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개성이 너무 음. 강하면 그거와 딱 맞는 클라이언트를 만나기라는 쉽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쵸, 그쵸. 사실은 스타일이 강해도 좋고 강하지 않아도 나쁜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저 보통 외주 작업과 개인 작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뭐 개인 작업할 때는 개인의 스타일을 살려서 하고 뭐 외주할 때는 약간 어 내 개인작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다른 걸 보여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그러게. 그것이 고민만 나누고. 이번 신진 감독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고민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좀 투정 좀 할게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 감독님은 이제 직장으로 나가시니까 뭔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재영 감독님은 어떻게 작업을 위해서 하루를 꾸려가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 저는 일단은 그 좀 뭐지? 규칙적인 원래가 좀 규칙적인 사람이라서 밤새는 거는 진짜 제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밤은 절대 안 새고 그리고 한 1 시 12 시에서 1시 사이에 자서 잠은 맨날 아침 8 시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스트레칭 좀 하고 아침 먹고 작업을 한 2 시간에서 3 시간 1 차로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산책같이 밖에 좀 나갔다가 아니면 제가 마트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일한 외출이 나의 마트에서 장보기를 하고 집에 와서 점심 해 먹고 그다음에 좀 쉬다가 여유로울 때는 좀 낮잠도 때리고 그다음에 저녁쯤에 이제 다시 작업을 해서 한 12 시 밤 그때까지 하고 이제 '아우 이제 더는 못하겠다.' 하면 이제 자는 거죠. 그냥 그렇게. 밤 12 시까지 하신다고요? 근데 엄청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TV나 뭐 틀어 놓고 그냥 끄적여 보고 뭐 이런 거 해 보고 아니면 외주 있으면 그런 거 하고 그러다가 자는 게 보통은 그렇고 마감 전날 막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약간 베지터 모드라고 부르는데 베지터 모드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거의 엄청 빡세게 하는 거죠. 원래 저는 한 2 시간, 3 시간 한 타임으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여유로울 땐 2 타임 하는데 바쁠 때는 그거를 이제 산책 뭐 밥 먹는 시간 이런 거 다 줄여. 다 줄이고 그냥 작업하고 그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만 하면서 진짜 막 아침 8 시, 9 시부터 밤 12 시까지 계속 하는 거죠. 밥 먹고 대박. 작업하고. 정말 못 버티겠으면은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그럼 내가 이 작업 끝나고 하고 싶은 리스트를 막 적어요. 어디에 놀러 간다, 뭐 어디 뭘 먹는다 막 그런 걸 적으면서 이제 '이거 끝나면 해야지.' 하고 그렇게 버티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감독님. 제가 선망하던 그런 많은 예술가들의 루틴과 비슷합니다. 진짜 완전 정석적인데요. 무라카미 하루키, 정석영 작가님 이런 분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근데 여유로울 때 그냥 저녁에 그냥 놀고 자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놀러 나간다거나. 근데 그럼 또 저도 '아 오늘 많이 못했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죄책감은 많이 안 느끼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은 뭐랄까 옛날엔 되게 느꼈는데 요새는 아니 뭐 나도 사람인데 작업하는 기계도 아니고 나는 인간인데 뭐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봤을 때는 뭐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 실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음. 다은 감독님은 그렇게 주중에 일을 많이 하고 나서 주말에는 내 개인 작업을 할 수 있겠지 혹은 뭐 '퇴근하고 나선 내 개인 작업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셨지만 그게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주말에 내가 개인 작업을 하나도 못 하고 그냥 쉬는 데만 시간을 보냈을 때 그럴 때 혹시 죄책감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사실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 타입의 사람인데 근데 요새는 약간 좀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왜냐면 어차피 죄책감을 느껴도 딱히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죄책감을 느껴도 이미 시간은 지났어. 어떡해. 약간 그냥 그다음 주에 차라리 더 잘하면 잘하고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게 결국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사고가 빠져버리는데 그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유 내가 일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열심히 살아.' 막 맞아, 맞아. 좀 자기에게 좀 뭐랄까 너무 자비로운 스스로에게 너무 자비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요샌. 약간 그래도 이게 내가 즐거우려고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라는 생각을 계속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분 다 아주 멘탈이 엄청 강력하신데요? 그런가요? 그런가? 근데 불안함은 항상 있지 않아요? 그래도. 음. 근데 불안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저도 특히나 어떤 기획의 초기 단계에서의 일상은 '아 나 오늘 또 아무것도 한 게 없네.' 혹은 그냥 맨날 고민만 하다가 그 하루가 끝나고 뭔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몇 달이 지나가고 이런 게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쓰레기 같지? 오늘도 쓰레기 같은 하루를 보냈다.' 막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어디 그래서 너무 멘탈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명상 그 목소리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걸 했는데 거기서 그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한 친구에게 할 수 없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친한 친구에게 쓰레기 같다는 말을 할 수 없으며 내 친구가 별로 작업이 진척이 없다고 해도 "너는 가망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친구가 회사에서 좀 일을 열심히 해서 좀 쉬고 싶다고 하면 "그래 쉬어. 좀 쉬기라도 "그래 해야지. 무리하지 어떻게" 마." 이러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을 듣고 '그래. 나를 친한 친구처럼 생각해야겠다.' 이러면서 저도 죄책감 이런 걸 갖지 않으려고 최근에서야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최근에서 그런 거지 졸작 준비하던 때에는 약간 이게 저 되게 좀 회피가 있어 가지고 아까 말한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내가 '나 생활을 유지하려면 이걸 해야 돼.' 하는 이거가 되게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창작이랑 관련 없이 뭐 저는 이제 당시에 뭐 알바를 하든지 과외를 하든지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면 '이거 해야 되니까 난 이거 못 해. 난 창작 못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작 창작을 하려고 생활비를 버는 건데 생활비를 버느라고 창작을 못하는 변명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거 '오늘은 시간이 없었으니까 못했어. 오늘 시간이 없었으니까 못했어.' 하다가 이제 그게 한번 몰아서 자기 비하로 엄청 돌아오기는 했어요. 약간 '왜 더 왜 이렇게 난 게으르지? 왜 더 열심히 작업을 안 하지?' 약간 이런
걸로 돌아왔었는데 그냥 뭔가 지금은 제가 막 작품을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돌아보니 '아 하등 쓸모없는 생각이다. 멘탈에 좋지가 않다.' 그리고 쉴 때 저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처럼 작업량 보존의 법칙이 있다고 그냥 생각해서 내가 쉬는 게 에너지를 더 높여서 다음 작업을 더 몰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것도 쉼도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그리고 경제 생활을 하는 것도 작업을 위해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어떻게 보면 창작을 직접 하지 않아도 그걸 위한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그 하려고 스스로 막 노력해 이것도 나를 위한 시간이지 뭐 그렇게 맞죠. 두 분 감독님 신진 감독님 같지가 않으신데요? 베테랑 베테랑 감독님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이 배워갑니다. 맞아요. 결국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면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다그치지 않는 것,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저희 지금까지 나눠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맞아요. 그런 것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 그게 같아요. 제가 정말 못하는 거라 말하면서도 양심이 찔리네요. 그래도 다은 감독님 지금 자기 거를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열망은 점점 커지고 맞아요. 그 열망이 터지는 순간에 하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끊기지 않고 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결론은 멘탈 잘 잡자. 꽉 잡자. 내가 지금 뭐 특별히 뭔가를 하고 있지 않아도 이후에 내가 내 작업을 하기 위한 토대라 생각하고 뭔가 많이 하지 못해도 자책하지 않고 멘탈을 꽉 잡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 것 같아요. 그치만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애니메이션 업계, 산업 차원에서도 또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 공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의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사업이 없어지고 그게 컨텐츠진흥원에 흡수됐다지만 뭔가 축소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독립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변형되는 걸 보면서 두 분은 작년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너무 안타깝 너무 화나요. 저는 솔직히 예전에 지원 사업 있던 것도 트랙을 2트랙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확장을 조금 해서. 왜냐면 뭐 다른 예술 사업 같은 거 보면은 A트랙, B트랙, 어쩌면 C트랙도 있어서 뭐 신진 아니면 뭐 기존에 하시던 작업자분들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어가지고 애니도 그런 식으로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는 그냥 없어져 버려 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쪼금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음. 다은 감독님도 같은 심정이셨을까요? 일단 너무 화가 나기도 했었고 약간 사실 대학원에 처음 가서 애니메이션 단편을 이제 독립 단편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걸 들으면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세상에 있구나. 그런 거를 해 주는구나라는 거를 들어서 되게 좀 희망을 느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해 주는구나.' 했는데 그것도 사실 되게 제한된 기회잖아요. 그쵸. 몇 명 안 되죠. 그거를 이미 제한되어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더 줄여 버리니까 그러면은 독립 작업자들은 뭘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지?
그 업계 자체도 돈이 크게 돌지 않고 업계 자체도 그렇게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 업계가 큰 게 아닌데 이런 뭔가 순수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나마의 길을 축소를 해 버리니까 '그럼 이 업계를 아예 없애겠다는 생각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음. 되게 이렇게까지 뭐랄까 다양한 그런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매력적인 어떤 장르에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맞아요. 사실 작년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고통스러운 외주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런 지원 사업이 없어지면 '나 진짜 이런 거나 계속하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많이 음. 들면서 저도 울분에 차더라고요, 마음이. 음. 음. 진짜로. 그렇다면 저희가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님들 봤을 때 그 생계의 수단을 외주 작업 아니면은 그 지원 사업 이렇게 음. 두 가지를 주로 병행하시면서 생계를 지속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음음. 그런데 지원 사업이 축소되면은 이제 외주에 이제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많은 그런 일자리들을 봤을 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업계가. 맞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적다는 생각부터 확 들더라고요. 그런 뭐 잡코리아나 뭐 사람인 이런 데서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그러니까 구인하는 걸 보면은 진짜 터무니없는 노동 환경과 그 월급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럴 바에는 그냥 지원 사업으로 가난한 창작자로 살겠어.'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그 지원 사업마저 없어지니 '아 그냥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진짜. 좀 사실 비관적인 생각으로 흐르더라고요.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뭐 SNS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일하면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한국에 너무 잘하는 작업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획득할 수 있는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스킬이나 실력이나 센스나 그런 미감 같은 게 되게 쉽게 획득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닌데 엄청난 전문성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을 적게 주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근데 회사도 적게 주고 싶으니까 적게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다들 네. 그러니까 줄 수 있으면 주고 싶겠죠.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문제가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업계 자체에 돈이 너무 적은 거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느 정도는 국가가 지원을 해 주면은 어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에서 꼽힐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생각을 했을 때 음. 이거는 사실 '국가 문화 차원에서 쪼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잘 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음. 누군가가 뭔가 악덕해서 뭐 돈을 아끼려고 그냥 돈을 안 준다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정말 그냥 전반적으로 업계가 되게 '돈이 안 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 음. 보니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이거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음. 재영 감독님은 어떠세요? 그런 외주에 대해서 '너무 돈이 적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 외주를 해도 그것만으로는 작년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좀 어려워서 저는 음.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일요일마다 카페 알바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 개인 그 졸업 작품 하면서 외주하면서 알바하면서 아. 근데 그렇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가난하'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앞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깜깜한 동굴을 걷는 기분이랄까요? 뭐 그런 느낌이 이 지원 사업이 없어졌다 했을 때 더 많이 들었고 다은 감독님 말처럼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 파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독립 애니가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 뭔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더 줘야 되는데 있던 것까지 잘라 버리는 건 대체. 그러니까 진짜 가뭄에 단비처럼 있던 거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부활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 없어진 게 부활되는 건 좀 어려워 보여서 이게 사실 뭐 애니메이션 업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그냥 관객으로서도 너무 뭐랄까 너무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이거를 살리지 않으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재현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창작자가 그냥 뭐 외주만 하거나 아니면 내 일만 했을 때 먹고 살 수가 정말 없으니까 결국엔 이제 완전 다른 업계의 일을 계속 하게 된다든지 뭐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뭐 과외를 하든 뭐를 하든 다른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만큼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되고 그럼 그만큼 창작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나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 판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뭐 돈이 되는 업계 뭐 예를 반도체 아니면 뭐 그런 돈이 되는 어떤 무언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돈이 되는 어떤 업계에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만 돈을 쓴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독립이니? 당연히 뭐 돈도 안 되는 거 없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진짜 그들이 원하는 그 돈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내 얼마나 돈을 실수하는 뛰어난데 거야. 막 이렇게. 어. 여기서 이렇게 잘한 재능이 빛나는 사람들 혹은 아니면 이 다양한 어떤 그런 창작물들을 지원을 해야 결국에선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게 가능한 거고 사실 뭐 그런 기대가 아니더라도 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진짜 국가 차원에서 더 지원은 못 해줄 망정 이 쥐꼬리만한 것도 이거를 깎아먹으니까 너무 화가 나죠 사실. 좀 그 없애는 기준도 뭐였는지도 참 궁금하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솔직히 뭐 그냥 뭐 해외 영화제라든가 그런 거에 관해서는 한국 단편 애니메이션이 좋은 성과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뭐 경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무시되는 건가? 뭔가 그런 근데 이거는 그렇다면 다른 현대 예술이라든가 다른 영역도 그렇게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제일 먼저 애니메이션이 잘린 이유는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음. 그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명분은 제가 듣기로는 애니메이션 사업이 콘텐츠진흥원이랑 영화진흥위원회랑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사람들 불편하지? 우리가 한 대로 몰아줄게. 이렇게 돼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애니메이션 사업을 다 빼서 콘텐츠진흥원에 몰아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이 진행된 거라고 들었어요. 음. 정말 작업 환경을 전혀 모르는 근데 컨텐츠진흥원에서 이번에 발표된 2024년 사업 계획에 대한 그런 걸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돈이 되는 걸 밀어주겠다라는 인상이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 지원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작품에 투자할 거야. 우리의 뭐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업계도 그 컨텐츠 진흥원이 진흥을 하겠다는 그런 많은 게임, 뭐 캐릭터,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모든 문화 컨텐츠
그 장르들을 봤을 때, 다 쭉 봤을 때, 그 평가 기준도 항상 그런 대중성, 상업성, 그리고 사업성, 이런 게 꼭 있더라고요, 평가 기준에. 음.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진흥하겠다면서 돈이 되는 문화만 미루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사실 그런 상업적인 큰 작품들이 잘 되려면 다 독립 애니메이션 같은 뿌리가 되는, 저는 이게 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저도. 독립 애니메이터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그리고 그런 비주얼을 보여주면서 그게 기반이 돼서 상업 애니메이션도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독립 애니메이션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산업 자체를 진흥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 윗분들이 왜 이렇게 헛발질을 하실까? 이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돈이 되는 어떤 작품을 지원하는 거 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쵸. 돈 되는 거 좋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뭔가 지금 사실 업계에서는 작업할 인력이 없잖아요. 정작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약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이유는 이 풀 자체가 뭔가 좀 다양하고 내 작품도 할 수 있을 거란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분야여야 새로운 사람들도 계속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예술하던 사람들이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거고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안에서 제작되는 작품들이 되게 다양하고 그걸 이제 보장해 주는 그런 업계라는 생각이 있어야 될 건데 뭔가 돈 되는 것만 지원을 하면 그게 그렇게 생길 리가 없는데 돈이 되는 거는 아이들을 겨냥한 작품에 치중될 수밖에 그쵸. 없으니까. 그럼 되게 좀 보수적인 어떤 그런 기존에 항상 흥했던 것들, 항상 뭐 돈이 되었던 것들에만 당연히 투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엔 뭔가 이게 넓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 아쉬워요, 그런 점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어. 흑흑. 근데 제가 영화진흥위원회에 애니메이션 없겠지 이러면서 그래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 계획서를 딱 애니메이션 딱 검색했을 때 검색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음. 계획서에. 그래서 보니까 시나리오 개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과 영화에 음. 상관없이 시나리오 개발에 대해서는 그 개발비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불씨는 여기 살아 있구나. 아예 없어진 건 아니구나.' 이런 희망은 봤어요. 그러나 시나리오부터 시작하지 않는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그렇게 희망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고요. 네. 아직 그 해외 영화제 지원, 그 참가 지원하는 것도 아직은 살아 있고요. 애니메이션 영화제도 아직은 살아 음. 있고. 그래서 뭔가 불씨는 아직 있다, 거기에. 진짜 뭔가 이 판에서 일하는 게 어떤 매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뭔가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지 않을까?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아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다.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애니메이션 업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보면서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있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이제 '애니메이션 나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그런 게 없어지면 너무 음 슬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역으로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지고 돈만 되는 작품만 밀어주고 막 이런 상황에도 사실 창작자들의 마음속에는 내 이야기를, 내 세계를 펼치고 싶다는 엄청 커다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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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헛발질 속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이 있고, 그들 덕분에 또 예술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저래봤자 우리의 불씨를 꺼뜨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존버는 승리한다. 물론 저희가 목소리를 모아서 그들에게 "우리가 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끊이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 선배 감독님들이 그런 걸 만들어 나간 걸 보면서 사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니까 뭔가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세대라고 말하기엔 사실 세대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날 것 같긴 한데 뭐랄까 어쨌든 이제 그다음 다음 뭐라고 하면 될까요? 다음 감독들? 다음 감독들? 아니 전 연령대 감독님들이 다 이제 새롭게 자기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게 결국은 이 판에 기여를 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내 작품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엔 자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애니메이션 판에 기여를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당연히. 음. 그래서 항상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쨌든 만들고 계시는구나. 뭔가 존재 자체가 되게 감사한 느낌? 그러니까 그럴수록 내가 하고 있는 걸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 SNS에 음.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팟캐스트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어." 이렇게 계속 외치는 게 가장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뭔가 말하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작업을 해야겠다. 음. 정말 작업을 열심히 해야겠다. 저희 결국 우리 개인에게 기인을 하게 되네요. 나부터 저희의 탓은 잘해야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음. 열심히 해야지. 밖에서 어떤 난리굿이 일어나든 '난 내 갈 길 간다.' 음. 이런 느낌일까요? 음. 그렇군요. 음. 열심히 작업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냥 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 작품 해야 되는데 뭔가 작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음음. 잘게 쪼개 가지고 오늘은 뭐 제목을 지어 봐야지. 두 번 그다음 날은 뭐 시놉시스 3 줄을 써 봐야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잘게 쪼개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음. 그러면은 하루하루 지나면은 언젠가는 완성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너무 잘 만들려는 욕심을 진짜 버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못하는 거 '다음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완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어떤 대단한 걸 만들어야지. 잘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수록 더 시작을 못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엄청난 걸 만들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날그날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하다 보면 내 작품이 나오고 내 작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업계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음음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목소리를 크게 올리고
그러다 보면 알지 않을까요? 그들도? 그들 제발, 제발. 아 이렇게 1 시간 넘는 시간 동안 두 분과 되게 심오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막 진지한 고민을 얘기만 막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화를 막 냈다가 '아 열심히 해야 된다.' 결국 이렇게 마무리되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내 작품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 오, 멋있다. 멋있어. 멋있는 그래요? 마무리. 명언이 나왔어. 이거 준비한 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놓인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요. 우리가 가면 그게 길이죠 뭐. 오! 그렇죠. 멋져. 하운트스가 가는 길이 길이다. 그것이 곧 길이다. 좋은데요? 질러 놓고. 그러면 그럼 두 분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어. 음. 음. 재영 감독님 오늘 제가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 생각보다 엄청 진지한 얘기만 저희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어디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솔직하니 감독님과 얘기해서 좋았고, 그리고 또 느낀 거는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성실하시다? 약간 감독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더 자주 많이 하면 재밌겠다.' 이런 음. 생각. 맞아요. 성실해야 애니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가라고 막 이렇게 막 흥청망청 이렇게 놀다가 영감이 왔어 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청취자분들 알아주세요. 아 그 진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네요. 정말. 다음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요새도 항상 고민을 하다 결국엔 끝이 '아 그래 내가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긴 하는데, 뭔가 내가 해야지 하는 힘의 동력이 결국에는 '아 그래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인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아 내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다가도 이제 주변 동료분들이랑 약간 그런 고민 나누고 약간 '아 그래 우리 같이 열심히 해 봐요.'로 하면은 받게 되는 힘 자체가 되게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대화도 결국에는 그런 대화의 일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소중하다. 저희의 카운트투스의 슬로건 뭐였죠? 오랫동안 건강하게 연대하는 애니메이션 창작자 모임. 연대하면서 작업을 길게 이어나가자 이런 취지로 모인 모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운트투스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살아날 때까지 아니 살아나고 그 후까지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애니메이션이 강성해질 수 있도록 아무 음. 말이나 짓거리고 있네요. 네. 두 분 되게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야기 나눠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하운트투스 감독들 어떻게 살 것인가 1 부였습니다. 3 월에는 그 2 부 중견 감독들의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감독님들이 출연하실지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3 월에 만날게요. 안녕.